나는 내 이름을 박준호라 한다. 올해 90을 맞이한 내과 전문의로 내 인생의 대부분을 병원이라는 공간 안에서 보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으로 첫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지금까지 반세기를 훨씬 넘긴 세월 동안 나는 수많은 환자와 마주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병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은 것은 오히려 그 반대였다. 의학은 발전하지만 모든 검사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지금 이 나이에 서서 오히려 과잉검진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해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내가 이런 고백을 시작하게 된 것은 단순히 의사로서의 소신 때문만은 아니다. 나 자신도 병원에서 살아온 세월 동안 불필요한 검사가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또 그것이 삶의 질을 얼마나 낮추는지 똑똑히 보아왔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에서 내과 과장으로 일하던 시절, 환자들은 더 많이 검사할수록 더 건강하다는 생각에 젖어 있었다. 병원은 그런 환자의 마음을 알기에 점점 더 정밀하고 값비싼 검진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겉으로는 예방의학의 발전이라고 포장되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결코 순수하지 않았다. 병원의 수익과 환자의 불안을 교묘히 연결해 놓은 구조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은퇴를 앞두고 나와 같은 나이대의 지인들이 어떤 검진을 받고 있는지 자주 들을 기회가 있었다. 그들은 몇백만 원을 들여 전신 MRI, PET 스캔, 각종 초음파를 받으며 안도감을 얻으려 했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었다. 정말로 그 많은 검사가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불안을 달래주는 값비싼 위로일 뿐인가? 실제로 병원에 찾아온 수많은 환자 중 일부는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라는 말 한마디에 삶 전체가 흔들려 버리곤 했다. 질병보다 먼저 찾아오는 두려움이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을 나는 반복해서 목격했다. 이제 나는 내 나이 90에 이르러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솔직해지고 싶다. 내가 평생을 통해 얻은 교훈을 정리해 전하고 싶은 것이다. 내 말이 다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환자들의 눈물을 바로 곁에서 보아온 의사로서의 양심은 분명히 말한다. 모든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적절한 검진만이 건강을 지킨다. 내가 강조하는 것은 검진을 전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꼭 필요한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대장 내시경과 위내시경은 그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매년 전신검사, 고가의 뇌 MRI, 무증상의 심장 초음파, PET 스캔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검사는 오히려 불필요한 발견과 불필요한 치료, 불필요한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의사생활 60년 동안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건강검진에도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자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검사를 받지만 때때로 그 검사가 오히려 건강을 빼앗아 간다. 나 스스로도 몇 차례 경험이 있었다. 동료 의사의 권유로 혹은 가족의 염려 때문에 검사를 받았으나 결과를 기다리며 보내야 했던 불안한 나날은 나에게 병보다 더 괴로운 시간이 되기도 했다. 나는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독자들이 건강검진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필요 없는 검사는 과감히 거절하고 꼭 필요한 검사는 주저하지 않고 받는 용기 말이다. 나의 삶과 환자들의 경험 속에서 길어올린 진실을 하나하나 풀어낼 것이다. 그리고 이 여정 끝에서 당신이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 이야기는 곧 실제 사례로 이어질 것이다. 내가 만났던 수많은 환자 중 한 명, 매년 철저히 종합검진을 받아왔던 김은주 씨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고자 한다. 그녀의 경험은 불필요한 검사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Part 2. 김은주 씨를 처음 만난 것은 내가 여전히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을 때였다. 그녀는 또래 여성들 사이에서도 자신 관리가 철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매년 빠짐없이 종합검진을 받고 식단도 꼼꼼히 챙겼으며 운동도 꾸준히 했다. 언뜻 보면 그 어떤 병도 가까이 오지 못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늘 어딘가 불안한 기운을 읽을 수 있었다. 건강을 위해 검사를 받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검사가 불안의 불씨를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해 김 씨는 종합검진에서 뇌 MRI를 권유받았다. 특별한 증상이 없었음에도 예방 차원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에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녀는 건강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투자해야지라며 검사실에 들어갔다. 며칠 뒤 결과지가 나왔을 때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긴장감이 배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영상 판독 결과 백질의 작은 변화가 발견되었다는 소견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이 변화는 사실 노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대부분 큰 의미가 없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러나 문제는 결과를 받아든 환자의 마음이었다. 김 씨는 곧바로 내가 뇌졸중에 걸리는 건 아닐까?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병원에서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설명해도 그녀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 순간 자신의 몸 상태를 의심했고 작은 두통이나 기억력 저하가 느껴질 때마다 병원으로 달려왔다. 결국 그녀는 필요하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신경과 의사들은 불안감을 달래주기 위해 소량의 약을 처방했고 또 다른 전문의들은 추가 검사를 권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점점 더 병원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다. 예전에는 활발하게 모임에도 나가고 여행도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혹시 모를 발작이나 사고를 걱정하며 외출조차 꺼리게 되었다. 그녀의 건강을 지키려 시작한 검사가 오히려 삶을 옥죄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를 진료하며 자주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우리가 환자를 진정으로 돕고 있는 걸까? 아니면 불안을 심어주고 있는 걸까? 김 씨의 사례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풍경이었다. 사람들은 매년 종합검진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검진 속에 포함된 수많은 고가의 검사는 정작 환자의 건강에 실질적 이득을 주지 못할 때가 많다. 오히려 작은 이상 소견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부터 환자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김 씨는 결국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 불안감은 그녀의 수면을 앗아갔고 몸의 면역력마저 약화시켰다. 역설적이게도 아무 증상이 없을 때 시작한 검사가 그녀를 병들게 한 셈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여러 차례 불필요한 검사를 멈추고 생활습관 관리에 집중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이미 불안에 사로잡힌 마음을 돌리기란 쉽지 않았다. 그녀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혹시라도 놓친 병이 있을까 두려워 계속해서 더 많은 검사를 요구했다. 가족의 사랑이 오히려 그녀의 불안을 키우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 일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건 극단적인 경우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검진 덕분에 안심하고 건강을 지키잖아요.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할 수 있다. 김 씨 같은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다. 병원 현장에서 수없이 보아왔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작은 변화들을 겪는다. 그것은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런데 검사가 그 변화를 이상 소견으로 낙인 찍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 병자라 믿고 행동하게 된다. 그 결과 불필요한 치료, 불필요한 비용, 불필요한 고통이 이어진다. 반대로 나는 나 자신을 예로 들 수 있다. 90살이 된 지금까지 나는 최소한의 검진만을 선택했다. 필요하지 않은 검사는 받지 않았다. 혹시 무언가를 놓친 건 아닐까 걱정될 때도 있었지만 경험상 불필요한 검사가 더 큰 문제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대신 꼭 필요한 검진만은 놓치지 않았다. 그것이 내 삶을 지금까지 지탱해온 지혜였다. 김 씨의 사례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더욱 확신한다. 건강을 지키는 길은 검사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 맞는 검사를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의사의 권유나 병원의 광고가 아니라 자신의 나이와 가족력, 생활 습관, 현재 상태를 냉정하게 살펴본 뒤 이루어져야 한다. 곧 나는 독자에게 꼭 필요한 검사의 예를 설명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실제로 구해낸 대장내시경의 중요성을 통해 말이다. 김 씨와 같은 불필요한 불안의 굴레에서 벗어나 검진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순간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싶다. 대장내시경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불편함과 두려움이다. 김관이 장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도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로서 나는 이 검사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수없이 목격해왔다. 그 누구도 증상이 없을 때는 스스로의 몸속에서 암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 암은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자라난다. 대장내시경은 그 암이 본격적으로 자라기 전에 싹을 잘라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내가 만났던 환자 중 박영호 씨라는 분이 있었다. 그는 당시 71세였는데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 건강검진에서 대장내시경을 권유받았을 때도 그는 한사코 거절하려 했다. 소화도 잘 되고 변도 잘 보는데 괜히 귀찮게 왜 합니까?
라고 말하며 웃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강력히 권유해 결국 검사를 받게 되었다. 검사 도중 나는 장 속 깊은 곳에서 크기가 4cm에 달하는 용종을 발견했다. 조직 검사 결과 그 안에는 이미 초기 암세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 다행히도 시술을 통해 즉시 제거할 수 있었고 그는 추가적인 항암 치료 없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 검사가 끝난 후 그가 내 손을 붙잡고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선생님, 제가 오늘 목숨을 건진 거군요. 증상이 없어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아내 말을 들은 게 천운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았고 그때마다 스스로 안심하며 건강한 노년을 이어갔다. 내 경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나는 60세가 되던 해 처음 대장 내시경을 받았다. 의사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실제로 나의 동료들 중에는 검사를 미루다 진행된 대장암으로 고생한 사례가 많았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기에 75세가 되었을 때도 검사를 받았고 작은 용종 하나를 발견해 제거했다. 만약 그때 용종을 놓쳤다면 지금의 나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대한소화기 내시경학회의 권고안은 이렇다. 50세가 되면 대장 내시경을 시작해야 한다. 이상 소견이 없으면 5년마다 반복하는 것이 좋다. 만약 용종이 발견된다면 크기와 개수에 따라 1.3년마다 추적 검사를 해야 한다. 75세 이상에서도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면 검사를 이어가는 것이 권장된다. 그러나 80세가 넘으면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을 고려하여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나 역시 90세가 된 지금은 더 이상 대장 내시경을 받지 않기로 했다. 모든 검사는 득과 실을 저울질해야 한다는 원칙을 나는 지키고 있다. 국립암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 사망률을 약 6편매대 70%까지 줄인다. 대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조기 발견 시 90% 이상에 이른다. 그러나 말기에 발견될 경우 생존율은 14%에 불과하다. 이것이 내가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 대장 내시경을 강력히 권한 이유였다. 환자들의 건강한 노년은 결국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루어지는 조기 발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내가 기억하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 68세의 이정자 씨는 국가 암검진으로 분변자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이어서 받은 대장 내시경에서 다수의 작은 용종들이 발견되었고 그중 일부는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았다. 시술로 모두 제거한 후 그녀는 나를 붙잡고 말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변비가 있었는데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큰일로 이어질 뻔했군요. 그녀는 이후 생활 습관도 개선하며 삶의 질을 한층 높였다. 나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한다. 대장 내시경은 불편하지만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값이다. 검사의 합병증 발생률은 극히 낮으며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실제로 내 환자들 중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아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확연히 건강한 노년을 보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아무 증상도 없는데 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나는 그때마다 대답한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종종 마지막 순간에야 신호를 보낸다. 따라서 신호가 오기 전에 미리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지금까지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다.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은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노년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전자는 마음 편히 생활하고 후자는 병과 불안 속에서 흔들린다. 이제 나는 대장 내시경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검사를 이야기하려 한다. 한국인에게 특히 치명적일 수 있는 질병을 조기에 잡아내는 위내시경이다. 이것은 나와 내 환자 모두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긴 검사였다. 위내시경은 한국인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다. 나는 의사 생활을 하며 이 검사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수없이 보았다.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흔하게 발생하는 암 중 하나다. 서양에서는 비교적 드물게 나타나지만 한국인의 식습관과 체질은 위암 발생률을 높인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위암 발생률 상위권에 속한다. 문제는 위암이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점이다. 환자들이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속쓰림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위내시경의 가치는 더욱 높다. 내가 진료하던 시절 김정희 씨라는 환자가 있었다. 당시 그녀는 67세였고 평소 소화도 잘 되고 특별한 불편함을 전혀 호소하지 않았다. 그저 국가암검진 대상이 되었기에 마지못해 위내시경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 검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위의 작은 부위에서 초기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다행히도 내시경적 절제술만으로 완치가 가능했고 그녀는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간다. 그녀가 내게 했던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선생님, 검사 받기 싫어서 몇 년을 미뤘는데 만약 더 늦췄다면 제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녀의 눈가에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나 스스로도 위내시경의 중요성을 절실히 경험했다. 40대에 처음 검사를 받았을 때는 불편함이 컸다. 그 당시에는 수면 내시경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기술이 발전하면서 대부분의 검사가 수면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불편함은 크게 줄었다. 나는 60대 이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았다. 70세가 되었을 때 검사 결과에서 위축성 위염과 장상 피화생이 발견되었다. 이는 위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소견이었고 그 뒤로 나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이어갔다. 의사인 나조차도 환자와 다를 바 없었다. 내 몸 역시 관리가 필요했고 조기 발견이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나는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같은 장면을 보았다. 위내시경을 통해 조기 위암을 발견하고 간단한 시술로 완치된 사람들. 그들의 표정에는 언제나 놀라움과 감사가 함께 있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했다.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검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 단순한 문장이 바로 위내시경의 가치를 말해준다.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는 위암 사망률을 약 47% 감소시킨다. 실제 연구에서도 2년마다 위내시경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위암 사망 위험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조기 위암의 5년 생존율은 95% 이상이지만 진행성 위암의 경우 3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진다. 숫자가 말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늦기 전에 찾아내는 것이 생명을 지킨다. 우리나라의 위암검진 권고안은 40세 이상 성인에게 2년마다 위내시경 또는 위장 조형 검사를 권한다.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35세부터 시작해야 하고 저남성 병변이 있다면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위장 조형 검사보다 위내시경을 권한다. 위내시경은 더 정확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조직 검사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종종 묻는다. 선생님, 저는 아직 젊은데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답한다. 위암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초기에 발견되면 치료가 간단하지만 늦으면 생명을 위협합니다. 내 주변 동료들 중에도 정기검진을 미루다가 진행성 위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이들이 있었다. 그것은 내게도 큰 교훈이 되었다. 위내시경의 합병증 발생률은 극히 낮으며 비용 대비 효과도 매우 높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암검진 제도를 통해 10,000원 남짓한 비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위암 치료에 드는 비용과 고통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예방은 언제나 치료보다 값지고 현명하다. 나는 내 가족들에게도 언제나 위내시경을 권해왔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신하게 되었다. 위내시경은 한국인에게 있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챙겨야 할 검사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제 당신은 두 가지 중요한 검사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대장 내시경과 위내시경. 이 두 가지는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열쇠다. 그러나 모든 검사가 이와 같은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이제 나는 독자에게 불필요한 검사의 실체를 보여주려 한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심장 초음파다. 심장 초음파는 병원에서 흔히 권유하는 검사 중 하나다. 나는 수십 년 동안 내과 진료를 보면서 이 검사가 얼마나 자주 남용되는지를 직접 보아왔다. 심장 초음파는 분명히 유용한 도구다.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판막질환이나 심부전, 심장 내 혈전 같은 중대한 질환을 발견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필요한 검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심장 관련 증상이나 위험 인자가 없는 건강한 노인에게 이 검사는 대개 불필요하다. 김동현 씨라는 환자가 있었다. 그는 67세였고 특별한 증상이 전혀 없었다. 종합검진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심장 초음파를 받았다. 검사 결과 대동맥 판막의 경미한 경화가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 사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였다. 임상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김 씨는 그 결과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심장이 나빠졌다는 생각에 운동을 멈추었고 활동을 최소화하며 지냈다. 건강을 지키려 받았던 검사가 오히려 삶의 활력을 빼앗은 것이다. 이후 그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추가 검사를 받았다. 스트레스 검사를 하고 CT를 찍고 혈액 검사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모든 결과는 특별한 이상 없음이었다. 결국 처음의 초음파 소견이 단순한 노화 현상임이 밝혀졌지만 그가 몇 달 동안 겪었던 불안과 지출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나는 그를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다. 불필요한 검사가 사람의 삶을 얼마나 크게 흔들 수 있는지 말이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80세가 되었을 때 종합검진에서 심장 초음파를 권유받았다. 그러나 나는 증상이 없었고 심전도 역시 정상이었다. 그래서 굳이 받지 않았다. 대신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이어갔다.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검사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라는 사실을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심장 초음파는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 있다. 흉통이나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혹은 의사가 청진해서 이상한 잡음을 들었을 때, 또는 이미 알려진 심장질환이 있어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다. 그러나 무증상의 노인에게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미국 심장협회와 대한심장학회 모두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무증상 성인에게 심장 초음파를 시행했을 때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이상이 발견될 확률은 5% 미만이었고 실제 치료 방침이 달라진 경우는 1% 미만이었다. 반대로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심리적 불안이 증가했다. 경제적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심장 초음파는 보통 15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이 들기 때문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 심장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초음파가 아니라 혈압 관리와 생활 습관입니다. 꾸준한 운동, 적절한 식단, 금연, 절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검증된 예방책이다. 불필요한 검사가 가져오는 불안보다 훨씬 값지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내가 오랫동안 진료해온 정미자 씨는 해마다 심장 초음파를 받았다. 그녀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늘 불안에 떨었다. 조금이라도 이상 소견이 나오면 불면증과 두려움에 시달렸다. 나는 그녀에게 여러 차례 검사를 줄이라고 조언했다. 결국 그녀는 내 말을 듣고 매년 받던 초음파를 중단했다. 대신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했고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졌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요. 검사가 아니라 제 생활이 저를 지키고 있었네요.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심장 초음파는 필요한 사람에게는 구명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족쇄가 된다. 검사는 삶을 지켜야지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제 나는 또 다른 불필요한 검사의 예로 넘어가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고가의 건강검진 패키지에서 혹하는 검사. 바로 뇌 MRI와 MRA다. 이 검사는 정밀하고 강력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무증상 노인에게는 새로운 불안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뇌의 MRI와 MRA는 의학적으로 매우 정밀한 검사다. MRI는 뇌 구조의 작은 변화까지 잡아내고 MRA는 뇌혈관의 흐름을 세밀하게 보여준다. 중풍, 뇌출혈, 뇌종양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진단하는데 큰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나는 수십 년 동안 진료하며 무증상 노인에게 이 검사가 얼마나 불필요한 불안을 만들어내는지 수도 없이 목격했다. 76세의 이옥순 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녀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 그러나 자녀들의 권유로 고가의 종합검진 패키지를 받게 되었고 거기에 뇌 MRI와 MRA가 포함되어 있었다. 검사 결과는 무증상 뇌동맥류였다. 크기가 작고 파열 위험도 낮아 경과 관찰만 하면 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결과를 들은 순간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제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날 이후 그녀는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운동을 중단했고 외출을 꺼렸으며 심한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렸다. 결국 그녀의 삶은 검사 이전보다 훨씬 위축되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절감했다. 검사는 환자를 살리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되면 환자의 일상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불필요한 발견이 오히려 환자의 삶을 병들게 한 것이다. 나 자신도 MRI를 경험한 적이 있다. 85세 때 일시적인 어지럼증이 있어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다. 그러나 좁은 기계 안에 30분 넘게 누워 있어야 했던 경험은 쉽지 않았다. 나는 폐소공포증이 없는 편이지만 답답함과 불편함은 적잖이 괴로웠다. 많은 노인들에게는 이 과정이 훨씬 더 힘겨운 경험이 될 수 있다.
내 동료 의사 중 한 명은 무증상 상태에서 MRI를 받았다가 작은 뇌수막종이 발견되었다.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크기였지만 그는 그 이후 6개월마다 MRI를 찍으며 불필요한 비용과 불안을 떠안아야 했다. 이런 경우를 나는 수없이 보았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무증상 노인의 약 20%에서 작은 뇌 변화가 발견되지만 그중 실제로 뇌졸중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 오히려 그 발견이 불필요한 항근고제, 처방으로 이어져 출혈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뇌 MRI와 MRA가 꼭 필요한 순간은 분명히 있다.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어지럼증, 마비, 언어장애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때다.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인지 기능이 뚜렷하게 떨어질 때도 필요하다. 그러나 건강한 노인에게 혹시 모르니 받아두라는 식의 권유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 미국 신경학회와 대한신경과학회 모두 무증상 성인에게 선별 목적으로 MRI를 권장하지 않는다.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뇌 MRI와 MRA는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이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크다. 게다가 검사에서 발견되는 작은 변화, 대부분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다. 결국 불필요한 비용, 불필요한 불안이라는 이중의 짐만 남는다. 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한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MRI가 아닙니다. 혈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금연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MRI보다 훨씬 강력한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검증된 사실이다. 뇌 MRI는 마치 최신 기술의 상징처럼 여겨져 많은 이들이 혹한다.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잘못 사용되면 기술은 사람을 불안에 묶어두는 족쇄가 된다. 나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바란다. 검사는 내 몸을 지키는 방패여야지 내 마음을 옭아매는 쇠사슬이어서는 안 된다. 불필요한 검사는 우리의 노년을 병들게 한다. 필요한 순간에만,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을 때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제 나는 또 하나의 고가 검사, PET 스캔에 대해 말하려 한다. 이 검사는 특히 건강검진 패키지에서 고급 옵션처럼 제시되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 불필요하다. PET 스캔의 그늘에 대해 나는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배웠다. PET 스캔은 환자들에게 늘 묘한 기대감을 준다. 방사성 물질을 이용해 몸 전체의 대사 활동을 영상으로 보여준다는 설명만 들어도 이제 내 몸 유주까지 다 알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 대사가 활발하기 때문에 PET 스캔을 하면 암이 어디 숨어 있는지 한눈에 잡아낼 수 있다는 홍보가 이어졌다. 실제로 PET 스캔은 이미 진단된 암의 병기 결정이나 재발 여부 평가에는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건강검진 목적, 즉 아무 증상이 없는 노인에게 무조건 권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내가 만났던 강동수 씨는 73세였다. 그는 회사에서 퇴직하며 받은 프리미엄 건강검진 패키지 임원테를 통해 처음으로 PET 스캔을 경험했다. 검사 결과 갑상선에서 미묘한 대사 증가가 발견되었다. 담당 의사는 악성일 가능성도 있으니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말했다. 강 씨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혹시 암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조직 검사 결과는 다행히 양성이었지만 그 한 달 남짓의 불안은 그의 삶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그는 내게 말했다. 선생님,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악몽 같았습니다. 이처럼 PET 스캔의 문제점은 위양성이다. 즉 암이 아닌데 암처럼 보이는 소견이 너무 자주 발견되는 것이다. 염증이나 양성결절 같은 것들이 대사 증가로 나타나 환자를 불필요하게 불안하게 만든다. 더 큰 문제는 그 결과가 추가 검사와 시술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불필요한 조직 검사, 심지어 수술까지 받는 경우도 있었다. 나는 이런 과정을 수없이 지켜보았다. 비용 또한 엄청나다. PET 스캔은 보통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상이며 건강검진 목적으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고령의 환자들이 혹시 암이 있을까 하는 불안 때문에 큰 돈을 쓰고 결과적으로는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과 불안만 얻고 돌아오는 모습을 나는 무수히 보았다. 방사선 노출량은 일반 흉부 X선의 수십 배에 달한다. 특히 노년층에게 누적 방사선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30여 년 전 내가 근무하던 병원에 PET 스캐너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많은 의사들이 그 유용성에 매료되었다. 초기에는 나 역시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특히 무증상 노인에게 전신 PET 스캔을 했을 때 실제 암으로 파간부 전부 확인되는 경우는 1.2%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대부분 불필요한 가짜 경보였다. 그로 인해 환자들이 겪는 고통과 비용, 그리고 불안은 상상 이상이었다. 나 자신도 PET 스캔의 무게를 경험한 적이 있다. 85세의 오래된 기침이 계속되어 혹시 폐암이 아닐까 하는 우려로 PET 스캔을 받았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 일주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 중 하나였다. 의사인 나조차 그 정도였으니 환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무겁게 다가왔을까 짐작할 수 있었다. PT 스캔이 꼭 필요한 순간은 있다. 이미 암이 확진되었을 때 병기를 평가하거나 원인 모를 발열이나 체중 감소 등 심각한 증상이 있을 때, 혹은 다른 영상 검사에서 모호한 소견이 나올 때다. 그러나 건강한 노인에게 단순히 혹시 암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유로 시행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미국 임상종양학회와 대한핵의학회 모두 무증상 성인에게 암 선별 목적으로 PET 스캔을 사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PET 스캔이 아닙니다.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유방 촬영술 같은 장기별 선별 검사가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거기에 생활습관 개선이 더해지면 PET보다 더 강력한 예방책이 됩니다. 나는 PET 스캔의 남용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한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다. 그것을 어떻게, 언제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무증상 노인에게 남용되는 PET 스캔은 의학이 환자를 돕기보다 불안을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간 대표적인 예다. 이제 나는 검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짜 예방의 의미를 이야기하려 한다. 생활 습관과 자기 관리야말로 불필요한 검사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내 경험과 환자들의 삶을 통해 들려주려 한다. 나는 의사로서 수많은 첨단 검사를 직접 다루어 왔다. 그러나 나이를 먹을수록, 그리고 환자들의 인생을 오래 지켜볼수록 깨닫게 된 사실은 단순했다. 검사가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 건강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대장 내시경이나 위내시경처럼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들조차도 생활 습관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효용이 줄어든다. 결국 예방의 핵심은 혈압 관리, 균형 잡힌 식습관, 꾸준한 운동, 금연과 절주, 그리고 충분한 수면에 있다. 나는 늘 환자들에게 말했다. 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습관입니다. 실제로 나는 진료실에서 두 부류의 환자를 보았다. 하나는 검사를 꼼꼼히 챙기지만 생활 습관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꼭 필요한 검사만 받는 사람들이었다. 수십 년이 흐른 뒤 더 건강하게 남은 쪽은 언제나 후자였다. 예를 들어 박민호 씨는 고혈압 진단을 받고도 약물 복용에만 의존했다. 검사는 꼬박꼬박 받았지만 짠 음식을 좋아하고 운동을 게을리했다. 결국 그는 72세의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반면 같은 나이대의 윤선희 씨는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도 식단을 철저히 조절했고 매일 아침 공원을 걸었다. 그녀는 80세가 넘은 지금도 활기차게 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 또 다른 예로 흡연자였던 최영수 씨가 있다. 그는 매년 종합검진에서 흉부 CT를 받으며 안심하려 했다. 그러나 결국 폐암은 CT가 아닌 그가 피우던 담배가 불러온 결과였다. 담배를 끊었다면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을 고통이었다. 나는 그를 보며 절감했다. 검사는 예방이 아니다. 진짜 예방은 습관이다. 나는 내 인생에서도 이 원칙을 지켜왔다. 90세가 된 지금까지 큰 병 없이 지내는 이유는 불필요한 검사를 피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나는 규칙적으로 걷고 음식을 절제하며 술과 담배를 멀리했다. 하루하루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내 몸을 지켜주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선생님, 어떻게 90까지 건강을 유지하셨습니까? 나는 대답한다.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꾸준함입니다. 예방은 단순히 의학적 개념을 넘어 삶의 태도이기도 하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도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다. 나는 외래 진료에서 자주 보았다. 혼자 사는 노인은 같은 질병을 가진 다른 사람보다 회복이 더딘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가족이나 친구와 활발히 교류하는 환자들은 병을 이겨내는 힘이 훨씬 컸다. 이 모든 사실은 한 가지를 가리킨다.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라는 것이다. 검사가 불안을 만들어내는 대신 생활 습관은 평온을 가져다 준다. 나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검진은 의사의 몫이지만 예방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제 나는 검진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나의 가족력,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원칙 말이다. 이것은 내가 6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며 내린 결론이자 지금 이 순간 가장 전하고 싶은 조언이다. 나는 60년 넘게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을 내렸다. 건강검진은 획일적일 수 없다. 사람마다 나이, 성별, 가족력, 생활 습관, 기존 질환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진도 개인에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병원들은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검사를 나이에 관계없이 권한다. 그 안에는 불필요한 검사들이 잔뜩 포함되어 있다. 나는 이것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비용과 불안을 안겨주는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50세 남성이 있다고 하자. 그는 대장 내시경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무증상인데도 PET 스캔이나 뇌 MRI를 권한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과잉이다. 반면 40세 여성이라면 위내시경은 이미 권장 연령에 해당한다. 그러나 심장 초음파 같은 검사는 증상이나 위험인자가 없다면 필요하지 않다. 이처럼 검사는 개인의 조건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는 종종 환자들에게 검진 원칙을 설명할 때 이렇게 정리한다. 첫째, 연령이다. 나이에 따라 꼭 필요한 검사가 달라진다. 대장 내시경은 50세부터, 위내시경은 40세부터가 기준이다. 80세 이후에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을 고려해 조정한다. 둘째, 가족력이다. 부모나 형제에게 위암, 대장암, 심혈관 질환 같은 중대한 병력이 있다면 권장 연령보다 더 일찍 검사를 시작해야 한다. 셋째, 생활 습관이다. 흡연자, 과음하는 사람, 고염식이나 고지방식을 즐기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더 촘촘히 검사가 필요하다. 넷째, 현재 건강 상태다. 이미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검사를 더 자주 받아야 한다. 이 원칙을 지키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면서도 꼭 필요한 검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환자들에게 늘 말한다. 검사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필요한 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래 진료했던 한 부부가 있다. 남편은 무증상인데도 매년 뇌 MRI와 PET 스캔을 받았다. 아내는 나와 상의하며 꼭 필요한 검사만 받았다. 10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의 건강 상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비용은 하늘과 땅 차이다. 남편은 불필요한 검사로 매년 수백만 원을 썼고 결과에 대한 불안까지 짊어졌다. 반면 아내는 생활 습관을 지키며 필요한 검사만 받아 경제적 부담도 덜했고 마음도 한결 평온했다. 검진의 목적은 병을 찾는 데 있지 않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간을 늘리는 데 있다. 불필요한 검사로 불안만 키운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방이 아니다. 나는 이 원칙을 수십 년 동안 환자들에게 전했고 나 스스로도 지켜왔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비밀을 이야기하고 싶다. 그것은 검진의 균형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와 인간관계까지 포함된다. 결국 건강은 병원 안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나는 90살이 된 지금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건강할까? 오랜 세월 의사로 일했지만 정작 나 자신을 지켜준 것은 병원이 아니라 일상의 습관과 태도였다. 검진은 삶의 일부일 뿐 전부가 될 수 없다. 내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도 결국 같은 교훈을 남겼다. 검진은 삶을 보조해야 한다.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나는 환자들에게 늘 강조했다. 대장 내시경과 위내시경 같은 필수 검사는 절대 놓치지 말라고. 그러나 동시에 심장 초음파 저온환로의 MRI, PET, 스캔 같은 고가의 검사는 무증상 노인에게 권장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검진은 균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 균형을 지키지 못하면 불필요한 검사들이 삶의 평화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병보다 더 무서운 불안을 키운다. 나는 인간관계의 힘도 자주 언급한다. 환자들 중에 가족과 단절된 사람, 홀로 지내는 사람들은 작은 병에도 크게 흔들렸다. 반대로 친구와 자주 어울리고 가족과 대화하는 사람들은 병을 이겨내는 힘이 컸다. 노년의 건강은 혈압이나 혈당 수치만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소속감 속에서 자라난다. 내 삶을 되돌아보면
병원에서 배운 것만큼이나 환자들이 내게 가르쳐 준 것도 많았다. 불필요한 검진에 지쳐있던 사람들, 검사 결과 하나에 인생이 흔들리던 사람들, 그리고 꼭 필요한 검사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들의 모습은 나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나는 그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다. 건강은 병원 밖에서도 오히려 병원 밖에서 더 많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나는 지금도 걸음을 늦추지 않는다. 매일 일정한 거리를 걷고 소박한 음식을 먹고 가족과 웃으며 대화한다. 이것이 내가 찾은 건강한 노년의 비밀이다. 90살이 되었어도 여전히 책을 읽고 환자들에게 전할 글을 쓰며 젊은 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삶의 의미와 관계 속에서 나는 건강을 지킨다. 내가 이 글을 통해 바라는 것은 단순하다. 당신이 불필요한 검사에 휘둘리지 않고 필요한 검사를 놓치지 않으며 무엇보다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켜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검사는 선택이고 습관은 매일의 약속이다. 이 균형 속에서만 건강한 노년은 가능하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다. 건강은 병원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건강은 당신의 식탁에서, 당신의 발걸음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온다. 검진은 도구일 뿐, 삶은 본질이다. 현명한 선택으로 당신의 노년을 지켜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나는 90살의 내과 의사로서 평생의 진료 경험과 삶을 통해 배운 교훈을 전했다. 검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고 불필요한 것이 있다. 대장 내시경과 위내시경은 많은 생명을 구한 필수 검사다. 반면 심장 초음파, 뇌 MRI, PET 스캔은 무증상 노인에게는 불필요하며 오히려 불안과 부담을 키운다. 검진은 균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생활 습관 관리,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금연과 절주, 충분한 수면, 긍정적인 마음가짐, 사회적 관계, 가아 건강을 지키는 진정한 예방이다. 건강검진은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필요한 검사는 삶을 병들게 하고 맞춤형 검진은 삶을 지켜준다. 나와 수많은 환자들의 경험은 이 사실을 증명한다. 결국 건강한 노년은 과잉 검진이 아닌 균형 있는 예방과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 나는 독자들이 이 글을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